오늘 소개할 부검은 말한다 6번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이야기이며 사건에 관련된 관계자들과 피해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울산 경찰에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실종 아동은 당시 만 5세의 우현군이었습니다. 실종된 우현군의 어머니 오모 씨는 이날 아이가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문방구 앞 오락기를 구경하러 간다던 것을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신문과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요. 우현군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할머니와 아버지까지 길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실종된 우현군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오 씨는 뉴스 인터뷰에서 혹시나 유괴 사건이라면 아이가 아프지 않게 옷도 잘 입혀주고 밥이라도 잘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현군의 실종 수색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우현군을 목격했다거나 심지어 같이 놀았다는 동네 아동들도 없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납치가 되었을 가능성에 더 집중하여 울산 바깥으로 조사 범위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얼마 뒤 울산 경찰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느 주인 없는 밭에 버려져 있던 큰 통 안에서 타버린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 제보가 접수된 지역은 경주시였는데요. 사체가 아동의 것으로 보였기에 혹시 최근에 실종된 우현군이 아닌가 싶어 울산 경찰에 소식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에서 사체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것이 맞았으며 아직 타다 남아버린 옷의 조각과 우현군이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동일하다는 점을 우현군의 가족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범인이 급하게 사체를 처리하려던 탓인지 사체 역시도 완전히 타버리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울산에서 꽤 거리가 떨어져 있던 경주시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던 것일까요? 경찰에서는 이 밭 주변에 탐문 조사를 실시하여 혹시 이곳에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 또 버려진 밭의 주인이 범인이 아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우현군의 사체를 부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현군의 사체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속적 폭행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사체에서 아직 온전하게 남은 엉덩이 쪽을 조사하자 엉덩이 근육의 일부가 섬유질이 되어버린 조직의 섬유화 증상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파손된 조직이 다 아물기도 전에 재차 폭행을 가하면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우현군을 납치한 범인이 가한 폭행이었을까요? 부검 소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정도로 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려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이 가해졌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우현군의 장기에도 다발성 손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장기 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였는데요. 여기서 부검의는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우현군의 위장 속에 남아있던 내용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현군은 실종 당일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실종되었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위장 속이 거의 빈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졌던 폭행의 흔적,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으로 지목된 장기 손상, 또 점심을 먹고 실종되었다는 진술과는 다르게 위장 속에 남았던 내용물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기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납치 유괴 사건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벌어졌음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였던 어머니 오 씨에게 사건 당일 벌어졌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합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 있던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묻자 그녀는 동네에서 산책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산책하는 동안 밖에서 우현군을 못 봤냐는 말에 지인과 전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했다던 오 씨의 말은 진짜였을까요? 오 씨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조사해보니 실제로 그 시간에 통화 기록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오 씨가 이 시간에 통화를 했던 지역이 울산이 아니고 바로 우현군이 발견되었던 경주시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핸드폰이 아닌 집전화 통화 기록에서는 오 씨가 콜벤 업체에
전화를 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전화에 기사에게 물어본 결과 그날 이 동네에서 여성 한 명을 픽업했는데 웬 종이박스를 들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준 곳은 역시 바로 경주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체가 발견된 밭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주유소에 한 여성이 들러 기름을 구입했던 것이 확인됩니다. 그날 가게의 CCTV 기록을 돌려보니 익숙한 여성이 주유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현군의 어머니 오 씨였습니다. 경찰에서 그녀를 추궁하자 오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합니다. 우현군의 어머니 오 씨는 사실 의붓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말도 잘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평소에도 자주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 씨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것은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우현군이 밥을 먹다가 잠깐 투정을 부리자 오 씨가 무자비한 폭행을 벌였던 것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다발성 장기 손상이 벌어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한 것이 직접적 사인이었습니다. 폭행 뒤 우현군이 갑자기 구토를 했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겁에 질려 119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아이 몸에 난 멍들 때문에 의심을 받을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멍을 빼기 위해 욕조 속에 아이를 집어넣었다가 문제가 커질까봐 결국 사체를 유기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숨진 우현군을 종이 상자 안에 넣은 다음 콜벤을 불러 울산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 내려 적당한 곳을 찾던 중 주인 없는 밭에 웬 버려진 통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우현군의 사체를 넣은 다음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해 범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채 아이가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요. 각종 뉴스 인터뷰와 신문 취재 때도 태연했던 모습, 그리고 현장 검증 역시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실제로 벌어졌던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각 2008년과 2013년에 벌어졌던 아동학대 사망사고를 토대로 각색했습니다. 2008년에 벌어졌던 사건은 우영진군 사건, 그리고 2013년에 벌어졌던 사건은 이서현 양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아이들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벌어졌던 우영진군 사건의 경우 가해자였던 오모 씨가 벌인 범행이 오늘 소개한 사건의 내용 거의 그대로였으며 신문에도 나와 아이를 찾아달라고 말하던 모습이 사건이 밝혀진 뒤에는 오 씨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그대로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벌어진 서연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거하던 남성의 딸에게 학대를 가했던 사건인데요. 가해자 박 씨가 서현 양이 학교 소풍을 보내달라고 하자 사정없이 폭행하여 끝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는데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서현 양의 몸에 난 피멍들을 본 뒤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 사건임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지속적인 폭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벌어진 사건의 범인 오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3년 2월에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벌어진 사건의 범인 박 씨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 가해자들이 아동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벌였음에도 형량이 현저히 낮은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2008년에 사망한 우영진 군은 당시 만 5세, 그리고 2013년에 사망한 이서연 양은 당시 만 8세였습니다. 영진 군은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였고 서현 양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발을 들였을 뿐입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이들에게는 제발 이런 짓을 벌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또 이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님에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다는 점 역시 언제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꼭 법적인 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숨진 두 아이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부검은 말한다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